모르겠어요. 있었으면 제가 더드리머라는 스타트업에 적용해가지고 대기업을 이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지금 방금 떠오른 건 빠른 속도. 대기업에서는 아이디어 하나가 나오면 이걸 결제를 받고 결제에 결제를 받고 반년에 한 프로젝트 시행, 이렇게 의사결정에 끌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은 뭐 빠르게 뭔가 시도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가설을 빠르게 린하게 시도하는 거, 그게 스타트업의 강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에서 캐치를 못한 부분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방금 얘기 드린 거의 연장선으로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할 수 있다. 대기업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겁먹거든요. 거기선 이미 자기들이 잘 지켜온 그런 게 있으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그리 달가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Y 컴비네이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 Make something people want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직역하자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라 라는 말인데, 저도 사업하다 보면 이걸 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려고 하고 구매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냥 팔리는 제품은 이유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팔리는 거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서 그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옷이라는 아이템을 할 때도 한정된 자본, 한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되게 다양한 아이템을 테스트해보다가 이거 시장이 원하는 거다, 이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나왔다 하면 그거 쭉 밀자였거든요. 제 지금 노트를 보면 적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200만 원 이하의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자 했는데, 전 가설 검증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고 지금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와가지고 돈을 조금 더 넣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지 고민하고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많이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저기 뒤에 보면 메모가 뭐 몇 개가 붙어 있는데요. 저 중에 하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샘 알츠먼이 했던 이야기예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비행기를 타라. 그만큼 높은 실행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사실 어떨 때는 생각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실행이 늦어지는 게 최악이거든요. 제 예시를 들자면 제가 SNS를 시작한 게 뭔가 컨텐츠에 재능이 있는 걸 스스로 알아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냥 해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1만, 그 다음날 800만 막 이렇게 돼 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과연 거기서 계속 생각을 쥐어짜면서 나는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그냥 공부 쪽에 조금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냥 난 어플 개발이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했으면 지금 이 사무실이나 브랜드나 이 스테이지까지 전 절대 못 왔을 거거든요. 자본도 지금만큼 없었을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평생 할 일 찾는 건 어느 순간 걸리는 운인데, 이 운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몇 퍼센트인가 정해진 운이 있다면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하나는 걸리겠죠. 그래서 전 시도 많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무조건 지키려는 원칙 하나는 있어요. 사업이 아무리 커져도 무조건 이건 지키겠다라는 게 있는데, 바로 무조건 고객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무조건 고객이 먼저고, 고객이 틀렸다고 말하면 그건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선배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선배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돈을 약간 허튼 데 썼거든요.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데 제가 공장하고 제작할 때 단가를 제대로 못 낮춰가지고 돈을 원래 시세보다 조금 더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혼을 났죠. 혼이 났는데 그냥 혼난 게 아니라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줄 때는, 그리고 친절을 베풀 때는 누가 은우님을 돈을 벌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은우님한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누구냐? 전 막 고민했죠. 누구지? 누가 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지? 대표님? 했더니 절대 자기는 아니래요. 공장? 했더니 미쳤네요. 어디에요? 했더니 고객이래요. 듣고 보니까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고객이 내 물건을 사주는 거고, 고객이 내가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거고 한데, 그거를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제 마인드는 동대문 가가지고 라벨 같은 거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해요. 제발 10원만 더 깎아주세요. 20원만 더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면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다시 말해요. 저기가 한 30원 싸던데 20원만 더 깎아주세요. 깎아주셔요. 20원 그거 해봤자 뭐 300장 만들면 얼마가 되겠어. 뭐 한 그걸로 5만 원 아꼈다 쳐볼게요. 그거 5만 원 왜 아끼냐 하는데 5만 원 아끼잖아요. 고객한테 만원 쿠폰 5개 줄 수 있어요. 고객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 쿠폰 한 개 더 챙겨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무조건 1번이라고 생각하는, 고객한테 잘하자.
입니다. 저는 무조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제대로 잘하진 못하지만 저는 오는 DM들 무조건 전부 다 답장하고 있고요. 생일이라고 하시면 생일 축하드린다고 기프티콘 가끔씩 드리고요. 그만큼 고객하고 제 관계가 끈끈하다. 저를 이 자리에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아는 것. 이게 제가 아무리 커져도 흔들리지 않은 딱 하나의 이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음이라는 게 나이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이 사람은 되게 젊게 산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젊게 산다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 저는 그게 겁 없이 도전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책임질 가족 구성원이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면 어렸을 때만큼 큰 도전을 하진 못해요.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6살 때 저는 축구 선수가 되려고 축구 아카데미 다녔고요. 그때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저는 똑같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전 나름대로 제가 젊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80살 되신 할머님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다시 보셔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하셨다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댓글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와, 이 할머니는 진짜 젊게 산다. 물론 나이로 따지면 젊으시진 않은데 꿈을 가지고 뭔가에 도전하셨잖아요. 그런 포인트에서 사람들은 젊게 산다라고 했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내가 뭔가 꿈을 꾸고 그거에 도전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리얼 뉴스니까 진짜 꿈을 가지고 계시고 도전을 즐기시는 분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붙일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건 꼭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통 브랜드 이름을 되게 쉬운 단어로 쓰진 않아요.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되게 헷갈리기 쉬우니까. 근데 저는 무조건 이 더 드리머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야 됐어요. 왜냐면 저희 옷을 입게 되는 타겟을 총 두 부류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저처럼 아직 꿈이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한쪽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쪽 타겟이 제 옷을 입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옷이 명시적으로 이 메시지가 드러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직 꿈을 꾸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으면 했어요. 누가 보기엔 굉장히 현실성 없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겠다고 믿고 있는 그 꿈을 꾼다는 상징성,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꿈을 이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옷을 입었을 때 아직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난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 사실 그래서 롱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선수들이나 댓글을 보면 와, 나는 저 정도 벌었으면 은퇴하겠다. 그냥 그만두고 즐기면서 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꿈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엔 이미 다 이룬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꿈이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입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도 응원이 될 수 있다. 와, 저 자리에 가서도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네.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그런 측면들을 다양하게 고려해 봤을 때 반드시 저는 이 이름이 꼭 드러났으면 했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실현과 실패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 가다가 사업의 성장 곡선이 잘 가다가 주춤하는 순간이 오겠죠. 근데 여기서 도전을 멈춘다면 실패가 되는 거고 꺾였다가 계속 도전을 한다면 이건 실현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을 실현으로 넘길 건지 실패로 끝낼 건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큰 시련이 와가지고 가진 걸 모두 잃는다면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저는 웬만한 역경은 다 실현으로 남겨두려는 편입니다. 위기가 와도 그걸 실패로 끝내지 말고 실현으로 넘기려는 그 마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되게 많은 과학자분들과 똑똑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게임을 할 때도 어떤 게임에 꽂혀가지고 막 할 때는 그 몇 시간은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그 몇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순간적으로 쾌락을 쫓던 행위들이 결과를 남기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행복이 없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그때 그 도파민을 추구했던 것 때문에 내 행복의 역치도 높아지는 거죠, 점점. 반면 빈도의 관점에서는 그냥 매일매일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작은 것들을 내 일상에 추가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매일 아침에 헬스장을 다녀오고 자기 관리를 하고 출근을 해서도 뒤에 있는 농구 골대에 뭐 공을 한 3번 정도 던진다든지 그런 사소한 행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빈도를 늘려가는 게 행복의 중요한 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20분이나 제가 말하는 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 또는 누군가가 하는 말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정말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꿈꿨던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더드리머의 대표 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엄청 뾰족하게 이런 이유로 이 구조는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본능적으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이거 나도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1월 말부터 열심히 이제 스컬을 만들기 시작했고 3월에 드디어 런칭을 했는데 첫날에 디미고 전교생이 한 70% 정도를 다 유입을 시켰고요. 둘째 날에는 갑자기 이제 1000명 들어오고 그 다음 날에는 또 2000명, 또 일주일 뒤에는 2만 명. 런칭한 지 한 3일차 만에 한국 앱스토어 소셜 차트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2위를 달성했었고, 매출은 유저가 좀 쌓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